금리 인하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인하하는 그 시기서부터는 그게 호재가 아니라 시장에 스톰으로 올 수도 있다. 내년 3월에서 한 5월 정도? 내년 한 8월? 그러면은 그 구간 때 시장은 굉장히 큰 조정을 보일 거고 3월에서 한 8월 사이 때 우리가 저점을 형성할 때 그때 다시 없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내년도 지수상으로 한 2,800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230% 가까이 올랐죠. 여전히 엔비디아는 갈 수 있다. 에코프로 BM을 한번 인공지능 어떻게 봤냐라고 한번 봤습니다. 현재 주가가 조금은 비싼 거 아니야?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냐. 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핀릿의 김영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핀릿의 김영진입니다.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이력이 상당하시더라고요. 제 첫 직장은 석유화학공업협회라는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총괄하면서 국내 정책들 입안하는 어떤 그러한 단체에 있었었고 2000년서부터 애널리스트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공학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던 현장의 소리들을 전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이제 첫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는데 그해 벌써 베스트 애널리스트 5 만에 1년 차에. 아니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와. 그래서 이제 베스트 5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이제 베스트 1. 제 업종에서는 1등을 이제 하게 됐죠. 한 4, 5년 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1등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도전을 또 해보자.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미래에셋 자산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리서치 본부장도 하고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도 이제 하게 됐는데 당시 제가 이제 부임했었을 때 그때 자산 규모가 2조 원이었었습니다. 그 2조 원이 불과 6개월 만에 20조까지 늘어나더라고요. 당시 이제 인사이트 펀드라는 것들이 출시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상품을 가입하려고 줄을 서는. 출시되기 전에 벌써 그냥 8천억 정도 팔렸고 아마 전후무할 것 같은데 단일 펀드로서는 국내에서 최대 펀드 4조까지 늘어났었으니까 펀드 매니저 생활 쪽에서도 어느 정도 나름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했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2016년도에 지금의 핀테크 업체를 이제 창업하게 됐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또 전 세계적인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했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어떤 세계의 대결. 그게 2016년도 2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도 인공지능을 통한 자산 운용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부 쪽에서 로봇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는 걸 2016년도에 출범을 시키게 돼 있는 거죠. 2016년도에 서강대랑 YGFM 파트너스랑 또 저랑 이렇게 산학연으로 회사를 창업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루었고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로봇,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 로봇이 충고를 조언을 해준다. 네. 네. 인공지능이 어드바이저 해준다. 그동안에는 뭐 어드바이저 하는 것들이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조언을 해줬다라고 치면 로봇 어드바이저는 사람의 인사이트가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하고 철저하게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측면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데이터를 분석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뭐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AI하고 사람하고 투자 대결을 하면 AI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 한 몇 년 전에 모 방송사에서 그 실험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또 인간이 이겼어요. AI를. 과연 진짜 사람보다 투자를 잘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서로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종목들을 피킹한다든가 자산 배분을 이루어지는데 로봇은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알파인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로봇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바라보다 보니까 로봇은 베타는 위험을 뜻하거든요.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결국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상품이 아니라 중위험, 위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굉장히 줄여낼 것이냐, 그러니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만큼 다 줄여낸 상태에서 그 위험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맥스마이즈 리턴, 수익을 갖다 추구하는 전략이 로봇 어드바이저의 전략이고 강한 시장에서는 로봇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로봇은 계속 베타를 관리하면서 위험해 그러면 비중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 그런다 하더라도
투자의 전략 쪽에서 추세 추정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죠. 노봇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시장 국면에 따라서 역설적으로 2022년 작년 시장 같은 경우로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작년은 주식도 망가졌고 채권도 망가졌고 다 망가졌어요. 작년은 제가 단언하건대 노봇 어드바이저가 모든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수익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시장이 20% 빠졌는데 노봇 어드바이저의 상당한 펀드들은 4, 5% 정도 마이너스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잘 방어할 수 있었었다. 이런 것들이 노봇 어드바이저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들마다 쓰는 그 AI 알고리즘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핀릿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요? 전 세계 글로벌 매크로에 관련된 데이터, 그 매크로에 관련 데이터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금리니 환율이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달러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커머디티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 생산 이러한 매크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파이낸셜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파이낸셜 데이터들도 다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비정형 데이터들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적으로 나오고 있는 컨텐츠들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다 우리가 얘기한 게더링한다 아니면 우리가 뭐 크롤링한다 아니면 이걸 갖다가 어디서 받아와 가지고 데이터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걸쳐야죠. 이 전처리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또 적용 모델들을 써야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뭐 SV, 서포트 벡터 모형이라든가 LSTM 모형이라든가 이제 노봇 어드바이저 머신러닝, 딥러닝 엔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적용시킨 다음에 결과값들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피드백 시켜서 다시 또 재학습을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종목을 진단해낼 수도 있고 시장을 또 진단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들도 해낼 수도 있고 노봇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올라가 있는 알고리즘만 하더라도 유형이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개 유형당 뭐 한 200개 그 다음에 엔진과 시스템까지 통과한 것들이 대략 한 115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115개가 동일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수익률이 천차만별하다. 그럼 지금 핀릿의 엔진이 W로보라는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예. 그 지금까지 성과가 어느 정도예요? 2016년 6월 달서부터 노봇 어드바이저 엔진을 그 노봇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그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2016년 6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지금 트랙 레코드를 쌓고 그 지금 이게 테스트베드에 올라갔다 해가지고 뭐 그냥 가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어넣고 펀드처럼 운영하게 됐는데요. 1차 2016년 6월 달에 했던 것들이 지금 누적 수익률이 100% 조금 넘어가고 있다. 7년 동안은 100%. 그래서 혹시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7의 법칙을 갖다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를 만들기 위해서 7년이 걸렸다 그러면 한 10점 몇 프로 정도 되면 7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연평균 수익률이 그래서 그 W로보 그 글로벌 자산 배분은 연평균 수익률 10%. 근데 10%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왜 10%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냥 매년 10%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3차 때 펀드 셀렉션이라는 것들은 그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엔진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한 95% 정도. 그래서 그것도 연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대략 한 9에서 한 11% 정도 수익이 났는데 안정형 아까 저희가 이제 2개가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0% 가지고 1등, 2등. 그다음에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2등, 3등.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개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데 자기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히 중위험 위험을 갖다가 줄이면서 중수익 한 7에서 한 11% 정도 수익을 꾸준히 창출해 가고 있는 엔진이다라고 좀 자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네, 광고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과연 최근에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봇 어드바이저가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앞단의 데이터들을 갖다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혹시 CNN 쪽에 있는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Fear and Greed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유명하죠.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핀닛의 페이보릿이라는 지수가 좀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그 다음에 변동성 시장, 상품시장, 외환시장을 놓고 시장을 먼저 조명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산업들이 좋은지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CNN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피어 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극도의 어떤 불안감 쪽에서 뉴트럴
그러니까 보통의 단계를 걸쳐서 지금 그리드 단계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것도 지금 이제 워스트 단계에서 지금 이제 9단계에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양호하게 핀닛의 페이보릿 지수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보진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가 항상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작용이 한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역으로 반작용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지금 그리디 쪽에 가 있는데 이스트링 그리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극도의 이제 탐욕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끝에까지는 갔다. 그럼 이제 반작용이 나오거든요. 현재 약간은 시장은 아직은 지금 그 극도의 탐욕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조금 뭐 탐욕의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되돌리는 작업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시장이 11월 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12월 달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이제 탐욕의 구간에 들어간다. 탐욕의 구간에 들어간다는 얘기, 극도의 탐욕은 결국 되돌리는 과정들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 불안해 보인다. 12월 자체는 결국 좀 쉬어가는 페이지 아니면은 조금은 약보합의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페이보릿도 지금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시장을 그렇게 전망해 보고 있는 거죠. AI 말고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국면들을 거쳐갈 것 같다.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장을 놓고 봤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007년 이후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하다가 2010년도 후반대에 조금 회수하려고 그랬죠. 근데 2019년도에 또 전 세계적으로 저도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하나 발생했는데 마스크를 갖다가 3년간 쓰고 다녔어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다시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다 보니까 다시 또 거기에다가 유동성 회수도 안 됐는데 또 과한 유동성을 또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양상된 거고 지금의 그 과한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회수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고금리 기조가 갔고 고금리 기조가 이제 0%대에 있는 금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5.5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5.5%라는 얘기는 굉장히 고금리 환경입니다. 5.5%에 있는 금리를 갖다가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시장은 내년도 연말까지 가는 금리를 갖다가 한 4%대 3.75 정도 지금 보고 있고 내후년 정도 돼야 한 3.5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보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냐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부양시켜야 할 필요가 생긴다. 고점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금리 인하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처럼 생각하지만 인하하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그때까지는 호재지 막상 인하하는 그 시기서부터는 그게 호재가 아니라 시장에 스톰으로 올 수도 있다. 태풍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내년 3월에서 한 5월 정도 그리고 또 조금 더 간다고 치면은 내년 한 8월 그러면은 그 구간 때 시장은 굉장히 큰 조정을 보일 거고 그러면은 내년 시장은 오히려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다시 이제 반등한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내년 상반기 3월에서 한 8월 사이 때 우리가 저점을 형성할 때 그때 다시 없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왜냐면 올해 같은 게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지금 지수는 굉장히 간 것처럼 보이지고 올해도 11월 달에 10% 정도 이상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내 종목만 안 오르고. 왜냐면 갈론만 갔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확산의 장세다. 3월에서 8월 정도에 저점을 찍고 금리도 한 번 내리면 안 되고 한 번 내리는 건 주사가 약하죠. 한 3%대, 한 2%대 후반, 3%대 초반 정도면 금리 다 내려간다. 그 정도 내려간다라고 보면은 주식은 그거보다 6개월 내지 한 10개월 정도 선행해 간다라고 보면 내년 하반기 때는 우리가 매크로의 장세에 의해서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지수 전체로 놓고 보면은 내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한 2,500대에서 2,600대 뭐 요 정도의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면은 내년도 지수상으로 한 2,800대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치면은 한 30% 정도. 지수가 20-30% 정도 움직인다는 얘기는 종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2배 내지 3배 정도의 기회가 내년 하반기에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의 어떤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코로나 2020년도에 급락에 따른 반등이 굉장히 세게 왔죠. 우리가 얘기하는 영끌 MZ세대가 굉장히 핫했던 시기가 2020년. 그렇죠. 코로나 때. 굉장히 핫했던 시기를 갖다가 겪었는데 그러한 시기가 2024년도
다시 한번 온다. 한 5년 정도, 10년 정도에 올 수 있는 주식시장은 10년 사이클이 정설이거든요. 그 10년 사이클이 그 안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를 봤으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산업을 좀 보자면 AI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은 어디예요? 일단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놓고 보면은 지금 AI, 저희 페이보릿은 위험자산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아직은 나쁘지 않고 위험한 걸 갖다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매그니트센트 7처럼 굉장히 패러다임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 산업보다는 어차피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첨단 산업이 좋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첨단 산업이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산업들 그다음에 챗 GPT로 촉발했던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우리가 온 디바이스 뭐 이런 쪽 그러니까 IT 기업들이겠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위험하다. 위험한 구간을 거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얘기한 테크 같은 것들 패러다임의 산업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주도해내고 거기서 리딩 컴퍼니로 가고 있는 그레이트 컴퍼니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년도 좋다. 올해 어쨌든 매그니트센트 7 쪽에서 최고 히트 종목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우리가 얘기한 챗 GPT를 촉발했던 AI 반도체 쪽.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230% 가까이 올랐죠.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내년도도 여전히 엔비디아는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H100이라는 AI 반도체 칩이 있는데 이거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H200짜리 반도체가 내년 6월달 언저리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H200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놓고 봤었을 경우에 엔비디아는 내년도도 성장의 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아시겠지만 오픈 AI라는 기업 쪽에서 촉발됐던 반란이었죠. 반란인데 그 반란이 결국 복귀하면서 이제 마무리됐는데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의 어떤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58% 정도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는 오픈 AI하고 어떻게 사업 평력을 가져가면서 인공지능, 챗 GPT로 촉발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지만 역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학개미 쪽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내년도에도 핫할 거고 뭐 미국은 여전히 뭐 대형주가 주도하는 그런 장들이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I는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AI가 바라보고 있는 뭐 서학개미 많이 또 관심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종목들 한번 보면은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투자 매력도 같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최계 구간, 그 다음에 나쁜 구간, 그 평균의 구간, 좋은 구간, 그 다음에 엑설런트한 구간 이렇게 최상의 구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점수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85점이에요. 굉장히 엑설런트하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매력도만 보면은 도대체 내가 얼마까지 가지고 보유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공정 가치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로 있는 이 선이 테슬라 쪽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거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 52주 테슬라가 움직였던 가격의 변동법이 녹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2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조금 상단에 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적정한 공정 가치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 보는 상단은 굉장히 높다. 아직도 여전히 있다. 핀닛도 파이낸셜 데이터라든가 매크로 데이터 해가지고 테슬라의 어떤 적정 주가를 갖다가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핀닛이 바라보고 있는 그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핀닛은 파란색인데 위에서 놓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사이드가 내년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매매할 때 지금 매도하는 시기야 아니면 매수하는 시기야? 라고 보는 매매 타임을 볼 수 있는 그 연금수사, 그러니까 페이보릿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파란색 국면에 있는 것들이 테슬라 시장이 좀 이때는 팔아야 되는구나. 네. 그 빨간색 부분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사셔야 된다라고 보였는데 이제 과거 한 1년 전에는 대부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파란색에 있었었죠. 그래서 파란색에 있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색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 테슬라에 대한 테크니컬, 기술적인 여러 가지 어떤 지표 놓고 봤을 경우에는 테슬라 지금 괜찮아요. 라고 로봇은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성장의 팩터냐, 가치의 팩터냐, 모멘텀의 팩터냐, 안정성의 팩터냐, 성과의 팩터냐 이렇게 놓고 봤었을
봤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팩터가 지금 이제 좀 분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거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파란색, 연파란색인데 자동차 섹터보다 훨씬 더 좋구나. 계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아니라 한 4, 5월 달에 사서 한 10월 달에 우리가 매도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지금 현재서부터 내년 뭐 한 1월까지는 그냥 플랫한 정도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연출할 걸로 AI 페이블릿에 있는 인공지능은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에코프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투자의 매력도는 에버리지 보통이다. 적정의 가치는 지금 52주 신고가에 상단에 있지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매매도 좀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배드였었어요. 비가 막 내리고 막 장마가 내리고 막 폭풍우가 물어쳤는데 지금 엑설런트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아요. 양호해요. 에코프로 BM을 한번 저희가 한번 인공지능 어떻게 봤냐라고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또 재미있는 게 나와요. 세로줄이 현재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가 놓고 보면 52주 변동성 놓고 봤을 경우에 지금 하단에 놓여 있다.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적정 그 공정 가치도 걸려 있다. 그리고 저희 핀넷이 보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약간 밑에 쪽에 있다. 현재 주가가 조금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좀 보고 있다.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보통보다 조금은 밑에 있는 매드 쪽에 가까운 그런 쪽에 있고 밸류에이션 지표로 놓고 봤을 경우에 성장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나 성과는 당연히 좋겠죠. 가치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멘텀적인 측면이라든가 안정성 측면은 시장 평균보다도 그러니까 자기 동종 업종보다도 좀 못하다. 매매 시그널 분석도 지금 현재보다는 좀 파란색 쪽에 좀 가 있지 않냐. 파란색 쪽이 많네요. 이러다 보면은 조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냐. 퇴직연금 계좌를 한번 까보세요. 연평균 몇 프로 났냐? 2%일 거예요. 제가 1억 원을 넣었어요. 오늘 2%씩 하게 되면은 36년 뒤면은 여기 돼요. 8%짜리는 36년 지나면은 16억이 가 있습니다. 8배 만들기, 10배 만들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연평균 한 7% 정도,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이블하게 꾸준하게 나온다. 위험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 나오게 돼 있고요.